안녕하세요. 영내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7월 1일 9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부로 이제 7월 시장이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2025년 상반기는 끝이 났고요. 하반기 시장이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끝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특별한 일 없이 6일간 지속해서 상승을 하는 놀라운 상승 동력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 내가 어떤 일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 수혜를 입지 못할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포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시장에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1분기 결산에 따라서 결산 자금이 장 막판에 크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일 없이 오후 3시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 자금들이 장 막판에 흡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추정을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이제 0.52%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237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역사적 신고가고요. 매일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최고가에 해당이 되는 기록입니다. 2분기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가 4.98%, S&P 500이 10.57%, 나스닥 지수가 17.75%나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단한 상승세죠. 4월, 5월, 6월 상호간세 유예가 4월 9일 날 발표가 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달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달러 인덱스는 11%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내 증시에 상승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다 보면 해외로 수출되는 달러,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외국인이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월 9일이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이 부분이 이제 끝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럽 연합을 포함한 인도, 일본, 우리나라 각 국들이 미국과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실히 임하다가도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관세가 되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편관세의 10%는 없애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호관세도 한 절반 정도 낮춰주는 선에서 각국에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4.3% 올랐고요. 수입이 3.3% 증가를 했습니다. 6월 수출이 역대 최대로 598억 원이 나왔는데요. 무역 수지는 9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이 2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올라오면서 6월 중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반도체가 11.6%, 자동차가 2.3%, 선박이 63.4%, 바이오 헬스가 36.5%, 컴퓨터 15.2%, 전기 기기가 14.8%, 화장품이 22% 등 여러 섹터에 걸쳐서 수출이 증가를 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아침에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6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월달에 48.3으로 경기 위축 국면이었습니다만 6월달에 50.4로 올라서면서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나 선전 지수는 혼조세로 개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오전 11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장중 내내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쪽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6만원대에서 쉽게 하락을 안 하고 있죠. 400원 오른 0.67%,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동안 강했던 SK 하이닉스가 2.23% 하락을 하면서 28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조심해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하루에 8.63% 조정을 받으면서 62,500원으로 급락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80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06% 조정을 보였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을 추정하는 것은 항시 위험이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0거래일 중에 7거래일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13조에서 19조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2,500조 이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다소 상장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결국 코스피 지수는 대단히 강한 추세에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0.58% 상승을 한 3,08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3,1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PER은 14.04배로 약간 올라 있고요. PBR은 1.0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시가총액은 2,527조 원입니다. 10거래일 중에는 현재 7거래일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6월 24일 날 2.96%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100포인트 위로 주가를 훌쩍 끌어올려 놓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6월 23일 날 3,014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를 단순간에 넘어가는 그런 귀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오늘도 장 초반에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크게 문제점 없이 대체적으로 무난을 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를 넘으면서 오늘은 1.24% 조정을 주면서 4만 포인트가 깨졌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대만 지수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 홍콩 증시는 마이너스 0.8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나 우리 증시의 오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보면요. 프로그램은 800억 정도 매수 위에 있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양시장 앞에서 1670 종목 정도가 나오면서 상승 종목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코스피 종합은 3089포인트 0.5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종합은 7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0.28%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8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416.25로 마감이 됐습니다. 9월 선물 지수는 416.90으로 현물 지수보다는 시장 베이시스가 0.6 정도 앞서고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국내 기관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총 누적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7조 7천억 원을 넘어서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잔고가 드디어 20조 원을 넘었다.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물지수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간 선물이 약보합을 보였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서 설마 하다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가 한때 플러스로 반전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11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락폭을 이어갔는데 장 막판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장 초반에 대단히 강하게 나타났죠. 외국인들은 거의 7천억이 넘게 매수를 단행하다가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줄여서 2천억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11시에 가까워지면서 강력하게 매도 흐름을 보였고요. 미결제 약정 역시 줄어들면서 424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는 결제 물량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9월 선물 상황을 틱 차트로 살펴보면 장 초반에 갭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설마 했는데 이 기울기가 보통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5분 만에 단시간에 2%가 넘는 424.2로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조금 더 공방이 펼치다가 10시 반 정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장 막판까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을 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7월 1일자 9월 선물 일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중순에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웃도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20일 이평선과 주가의 괴리는 4.71%가 벌어져 있고요. 60일 이평과는 14.17%가 벌어져 있어서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10을 돌파할 때 갭이 하나 존재를 하죠. 이것이 장 막판에 상승 추세 마지막에 있는 소멸하는 소멸 갭이 될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진행 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갭이 메꿔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항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현재 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40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강해서 한도 끝도 없이 우상향으로 나가면 좋겠죠. 미국의 감세법안 지금 상원에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7월 4일 이전에 통과가 되거나 인도 같은 경우는 무역협상이 거의 완료가 되고 서명까지 완료가 됐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이런 소식들이 발표가 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추가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올라가는 주가 흐름은 없듯이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0.29% 내리고 있는데 과연 7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게 될지 오늘 조정을 보일지는 최종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22평을 조금 확대를 해보고 현재 위치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 강한 기울기로 하락을 할 때는 4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410포인트, 그 다음은 415포인트 정도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410포인트 이상에서 횡보 흐름이 약간 나오고 있죠. 시장도 7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하락을 할 정도로 음봉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점들 눈에 띄인다는 점 님들이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과연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약간 가화가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점이 결코 낮지는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410에서 20을 맴돌고 있는 이 지점이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선물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물 지수로 인해서 기초자산에서 파생이 된 ETF 이런 상품들을 거래할 때 시장 거래할 때를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대단히 그 트레이딩이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 있으므로 개인들이 시장 트레이딩을 할 때 조심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추격을 하거나 상승장이 지속되는데 하방에 너무 강하게 베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줄여서
재미있게 게임을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